유전자를 바꾸는 식단에 대해서 미국 아무튼 스테디셀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우리와 건강은 다르다. 건강은 병원에 없고 당신의 주방에 있다. 자, 식단을 바꿔라 이 말이죠. 빨리빨리 한번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봅니다. 글쓴이는 캐서린 셰너헨, 코넬 대학교 생화학 유전학을 공부했고 로버트 우드 존슨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글쓴이 루크 셰너헨 또 아이오와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다. 옹gin이 박중환은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 인류의 본래 음식은 뭔가? 추천사. 건강한 병원에 없고 당신의 주방에 있다. 병원은 진정 건강을 위한 장소인가? 아니다. 병원은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지 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을 단순히 칼로리 혹은 영양소로 보는 개념은 이제 지나갔다. 당신이 먹는 음식에 의해서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들이 신호를 받고 신호에 따라서 작동한다. 음식에 따라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행복, 단정을 자기도 하고 불면에 시달릴 수도 있고 장내 미생물이 악원이 될 수가 있고 적군이 되어서 공격할 수도 있다. 영양에 따라서 제약회사의 약물 치료 모델에 익숙한 의사들이 음식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후성 유전학과 의학을 공부한 저자는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생화학적인 활동,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제약회사 주도의 현대의학은 생화학을 기반으로 한 약물 개발에만 주력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오래전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이제 생리학을 기본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돌팔이 의학과 식품업계의 자본에 매수된 영양학은 질병을 확산시키는 데 나팔수 역할을 해왔다. 저자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거침없이 들춰내고 있다라고 추천사 조한경 닥터 조의 건강 이야기의 환자혁명의 저자가 추천했네요. 또 황성혁 또 유명한 닥터 스트리의 운영자인데요. 황성혁. 현지 의학계는 전체적으로는 유령이 지배하고 있다.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음모론자와 유사의학의로 매도하기 일쑤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좋은 글을 최강의 식사 데이브 아스피리도 나는 지방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으며 최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지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자만큼 탁월한 전문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 지방에 대해서 이 저자가 잘 글을 썼다. 라고 최강의 식사 데이브 아스피리가 추천했네요. 개톤하는 몸의 저자 조셉 머컬라도 저자는 명확한 식단 지침을 제공하며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실행한다면 당신의 몸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프롤로그. 음식은 자연과 소통하는 언어이다.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음식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뿌리 깊은 영양, 즉 수천 년 동안에 전수되어 온 영양의 지혜를 규명하고자 한다. 유전적인 부위의 재미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부모가 먹는 음식이 자녀의 외모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진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 이 책을 모두 읽고 나면 음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수천 년 인류의 지혜를 만날 것이다. 저자 캐서린 셰너헨. 자,
자, 1부에서 유전적인 부에 대해서 현대 식단의 위기에 대해서 두 번째, 씨앗 기름의 문제, 세 번째, 뿌리 깊은 영양, 제대로 된 영양을 말하네요. 이렇게 3부로 나눴는데, 그래요. 1부, 2부, 3부에서 아주 흥미를 줄 것 같은데, 먼저 1부로 들어가서 유전적인 부위에 대해서 1장에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의사들은 암, 당뇨병 등의 가족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유전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명적인 시한폭탄이 된다. 후성 유전학은 다르게 생각한다. 유전자의 발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유전자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준다. 불량 유전자, 폭동을 일으키다. 내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내 불량 유전자 때문이다. 나는 학창 시절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해왔지만은 끊임없는 장애물과 맞서야 했다. 고등학교 시절은 아킬레스 건, 족저 근막염, 그리고 무릎 통증에 시달렸다. 교정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치료를 시도했다. 대학 때는 힘줄과 인대에도 문제가 생겼고 스포츠 닥터를 찾아갔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훈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해결 방법을 간절히 원했다. 문득 영양결핍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스쳐갔다. 다시 먼지 쌓인 생물학 개론 책을 집어들었다. 이렇게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네요. 로니텐이라는 혈압약을 보자.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팔에 예상치 않게 털이 자라는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이때부터 연구자들은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로게인으로 재탄생을 했다는 거고, 의학 세계에서는 이런 예가 수없이 많다. 가장 큰 히트작은 단연 실데나필이다. 실데나필은 원래 혈압 강화제로 개발되었지만 발기 지속이라는 놀라운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비아그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의학은 사업이다. 결국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작용으로 생긴 게 그렇게 됐네요. 내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지 궁금했다. 온통 관심은 예방에만 집중되었다. 하지만 의과대학과 내가 원하는 목표는 달랐다. 그 거리는 너무도 멀었으며 간극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내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방의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질병의 근원을 파헤치겠다는 열망을 잊어버린 채 일상에 묻혀 살았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 불량 유전자들이 다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나는 하와이로 이사하고 지난 얼마 되지 않아 근골격 질환을 겪었다. 이번 녀석은 과거의 경우가 완전히 달랐다. 5명의 의학 전문가도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통증은 계속되었다. 오른쪽 무릎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열사인 남편 루크는 영양학 공부를 권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보고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섭취하고, 그리고 진실을 만났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영양 지식은 거짓과 모순된 가설들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청력이었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미국 의학협회의 손이 아닌 인디언 부족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잘못된 연구와 가설은 치명적인 독보석과 같다. 필자는 주로 영양학의 오류와 거짓을 직시함으로써 질병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음식은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식습관이 무엇인지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답변을 들을 것이다. 다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외모와 건강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음식으로 유전자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일부 행운아들은 유전자 복권 당첨자가 되어 미혼모와 지성 체력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불공평하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유전자가 우수하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 1980년대 중반에 생명공학 분야의 몇몇 거정들은 우수한 유전자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상상했다. 그래서 각종 질병 치료와 임신, 미출산 방식의 혁명을 일으킬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게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났다. 유전학자들은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를 소유하게 된 것은 모체가 DNA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연한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유전자의 다른 변이가 축적되면 유전적으로 우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유전자 백신으로 돌연 변이를 고칠 수가 있다면 유전자 복권 당첨금을 쓸어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전학자들은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그들은 획을 그었다. 유전 암호 해독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자인 마이클 텍스터 박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이라고 단언했다. 사람들도 이 신기술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을 마법처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투자자들과 유전학자들은 암, 고혈압, 우울증, 탈모와 같은 질환들에 대한 치료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혁명의 차세대 주자는 디자이너 유전자, 즉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유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중을 자극했다. 옹호자들은 인간의 염색체는 정적인 정보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쉽고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그들의 기본 가설부터 잘못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전자는 오히려 살아있는 동적인 존재, 즉 끊임없이 성장하고 학습하고 적응하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질병을 진단받을 때 유전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기존의 유전학자들은 질병은 무작 위 돌연변이 혹은 나쁜 유전자 때문에 발병한다고 주장해봤다. 반면에 후성 유전학의 관점은 다르다. 안경을 쓰거나 암에 걸렸거나 노화의 속도가 빠르더라도 유전자는 지극히 평범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핵심은 그 유전자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렸다.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전적인 발현이라고 한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아픈 것이 생길 수 있듯이 유전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 전통적인 유전학에 따르면 질병은 DNA 영구적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 DNA. 그런데 생물학적 오류에 의해서 중요 정보가 파괴된 유전자를 돌연변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돌연변이는 DNA가 자기 복제를 하는 동안에 실수를 저질러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건강한 주사위를 무작위로 굴렸을 때처럼 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돌연변이가 모든 질환의 근원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의사들은 암, 당뇨병 등의 가족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유전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숙명적인 시한폭탄이다. 반대로 유전자 복권이 되어서 행운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유전자 복권의 기본 원칙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행동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 후성 유전학 연구자들은 치료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타민 결핍이 체중과 질병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라는 명언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전 세계 후성 유전학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돌연변이가 원인이 아니라 유해한 환경과 영양 결핍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건강했던 유전자도 이 어느 순간에 병들 수 있고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 복권이 결코 러시안 롤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은 명확하다. 스스로 자신의 유전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건강한 유전자라는 개념은 간단하다. 유전자는 방해를 받기 전까지는 원활하게 작동한다. 유전자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은 크게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라는 두 개의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독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체내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이다. 심지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내부에서 독소가 생기기도 한다. 영양 불균형은 세포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지금 당시에는 그 공기의 질을 바꾸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를 조절하는 강력한 요소를 바꿀 수는 있다. 바로 음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